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다음 주부터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지현 검사 측은 성추행 피해를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하고 법무부 간부에게 피해 내용을 알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속빈 강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 국민투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또 이 사안을 안보리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이 어제 저녁 양양공항에 도착해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이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방남이 모두 완료됐는데요. 1박 2일 동안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선수단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남측에 도착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는 우리 스키 선수단 전세기에 함께 타고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출발해 양양공항에 오후 6시 9분쯤 도착했습니다. 선수와 코치진 포함 모두 32명입니다. 원기로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코치 3명, 선수 10명, 지원 인력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단 단장을 맡은 원기루 체육성 부상은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난달 남북 고위급 회담과 차관급 실무회담에 잇따라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양양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어제 문을 연 강릉 선수촌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선수촌 입촌 과정에 필요한 선수단 등록회의를 치르지 않은 북한 선수단은 임시 패스를 받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공식 입촌식은 오는 8일 진행됩니다. 1박 2일 동안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에 참여했던 우리 측 선수단 45명도 북한 선수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북한 선수들과 알파인 스키 친선 경기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 공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대표 상비군이 중심이 됐고 북한에선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OBS 뉴스 오민아입니다. 오는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에 일반 시민 1000여 명이 추첨을 통해 초청됩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 응모를 받는 데다 어떤 공연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졸속 행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북한 예술단 공연장은 강릉 아트센터와 국립극장입니다. 이들은 각각 1000석, 1,500석 규모의 객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60석이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돌아갑니다. 또 1,100석은 강원도민과 이산 가족 등의 초청 티켓으로 활용됩니다. 나머지는 북측 인사,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호, 경비 인력 등이 쓰게 됩니다. 경호 용으로도 써야 되고요. 카메라 용도 써야 되고요. 북측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도 드려야 되고요. 그런 용도를. 오는 8일 첫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공연 대상을 확정한 겁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온라인 티켓 응모도 딱 하루만 받습니다. 게다가 공연 내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는 채 관람 신청부터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그 공연 프로그램, 출연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때문에 관련 비용도 아직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출연료나 대가는 주지 않는다는 원칙 정도만 나왔습니다. 우리와의 협연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발대가 오는 5일
본진은 6일 경의선 육로로 오는 만큼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류용호 북한 외무상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해당 사안을 안보리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보이고 있는 시기에도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리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른바 고피 터뜨리기 작전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북한이 미국의 군사행동 현실화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속빈 강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제한이 핵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핵 공유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익률이 4,000%가 넘고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광고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김장환 기자입니다. 사무실 안에 방송 장비가 갖춰져 있고 컴퓨터엔 주식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지만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안 된 유사투자 자문업체입니다.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31살 남모 씨 등은 2012년 업체를 차리고 큰돈을 벌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수익이 난 종목의 수익률만 더해 누적 수익률이 4,805%라고 하는가 하면 20대 직장인이 1년 만에 50억 원을 벌었다는 등 가짜 사연을 만들어 광고했습니다. 회원들은 광고만 믿고 비싼 회비를 냈지만 대부분 돈을 잃었습니다. 오늘 수익이 갔으면 다음날 손절하게 보신이라고요.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 따지면 그쪽에서 그 사람은 회사하고 없다. 2016년까지 회원 14,000여 명에게 받아챙긴 회비만 514억 원. 추천 종목을 미리 사 차익을 보거나 주식 계좌를 불법으로 투자사에 위탁해 소개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2개 업체를 설립하여 11억 상당을 투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30명을 검거하고 다른 유사투자 자문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장환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이뤄졌고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면담 내용과 조치 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해 감찰한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단은 법무부와 검찰 담당 부서 등에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근거가 됐던 사무감사와 인사평가 자료 등도 요청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 주부터 자료 검토 작업과 함께 참고인과 사건 관련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진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법정 출석 전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갯벌은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지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매립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 갯벌.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번식지로 유명합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도 그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16년 지켜야 할 유산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갯벌 390만여 제곱미터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 행정 절차에 착수해 오는 2025년 매립에 나섭니다. 매립된 땅에는 2031년까지 주택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조 원. 인천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개발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매립에 이어 이곳까지 매립될 경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강화 남단과 영종도 남단 갯벌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갯벌 보존에 나서야 할 행정기관이 매립한 뒤 토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나선 행위는 땅 투기라고 비난합니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도 개발이 되지 않아서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천억을 들여서 또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인천경제청은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개발된 곳에 재투자하는 등 상생발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산업용지도 주고 그다음에 공항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항공물류단지도 조성을 하고. 환경단체는 매립 계획 취소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곤욕을 치른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달여간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전수점검과 함께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자체 점검에 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 뒤 실명이 기재된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작년 말 대비 3% 올라 7억 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관련 조사가 진행된 2008년 12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 6억 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불과 8개월 만에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또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갑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경은 해상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 전국 곳곳으로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에 최고 3c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cm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눈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눈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도, 인천은 1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은 영상 3도 안팎으로 야외 활동하시기에 한결 수월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흐려지겠고 밤이 되면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올림픽을 앞두고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